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배경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연말 분위기를 느끼려고 무려 2시간에 걸쳐서 이 트리도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괜찮은가요? 따뜻하고 건강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 가져왔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소소하게나마 연말 분위기를 좀 느끼시면서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인 철분입니다. 철분이라면 그래 몸에 좋고 부족하면 큰일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빈혈이나 월경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또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 또 식단 관리로 채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철분 부족을 걱정해서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 철분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철분의 어두운 얼굴에 대해 함께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소중한 철분이 어쩌다가 독이 될 수 있는지, 특히 암을 치병하고 계시는 우리 환우님들에게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헬스라인의 철분의 함정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철분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우리 혈액 속 헤모글로빈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바로 철분이잖아요. 이 헤모글로빈이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우리 몸 구석구석, 심지어 발끝까지 전달해 주니까 철분이 없으면 에너지를 만들 수도 없고 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특히 이 철분은 동물성 식품에 풍부한 햄철과 또 식물성 식품에도 들어있는 비햄철로 나뉘는데 보통 이 햄철이 우리 몸의 흡수가 더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철분이지만 우리 몸은 철분의 양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려고 늘 애쓰고 있는데요. 너무 부족하면 빈혈 같은 문제가 생기고 또 너무 많으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아주 섬세한 이 균형이 깨질 때 그때 비로소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철분이 너무 많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는 이것을 철분 과부하, 영어로는 아이언 오버로드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전적으로 철분 흡수가 지나치게 활발한 유전성 혈색소증 같은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 몸속의 철분이 점점 쌓여서 장기나 조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네, 이 과도한 철분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뇌, 간, 심장과 같은 이 필수 장기에 철분이 조금씩 축적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치명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어딘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 만성적인 질환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관절염, 특정 암, 또 간질환, 당뇨병, 심지어 신부전까지 혈분 과부하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몸이 한 번 쌓인 여분의 철분을 쉽게 배출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철분이 과하게 쌓이기 시작하면 해결이 쉽지 않으니까 이걸 예방하고 또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도 철분 과다 위험군인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철분 과다를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군은 역시 유전적인 요인,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성 혈색소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사나 약사와의 상담 없이 고용량의 철분제를 너무 오래 드시는 경우에도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에 어쩌다 많은 양의 철분제를 먹게 되면 순식간에 급성 철분 중독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가정에 철분제가 있다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의 경우 혈액량의 증가와 또 태아의 성장으로 인한 철분 부족으로 발생되는 이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철분 섭취가 필요한데요. 이미 첫째와 같은 아이가 있는 집안이라면 아이가 혹시 섭취하지 않도록 꼭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철분 과다 진단을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식단 조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붉은 육류처럼 철분이 풍부한 음식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흥미로운 대처법은 바로 정기적인 헌혈입니다. 몸에 쌓인 여분의 철분을 배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헌혈이거든요. 매달 월경을 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철분 과부하를 덜 겪는 경우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철제 냄비나 프라이팬 사용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철분과 암,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철분 과다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특정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헌혈이나 자연적인 출혈이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육류에 많은 햄철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이 대장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 관찰 연구 결과도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암 환우분들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암세포는 이 철분을 영양분을 삼아서 더 활발하게 증식하고 악성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우리 몸에 철분 저장고 역할을 하는 페리틴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면 암세포가 그만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철분은 우리 몸의 이 면역 시스템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분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둘 다 우리 몸을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 면역 체계는 세균을 물리칠 때 철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너무 많은 자유철분은 오히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성장을 촉진해서 감염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나쁜 균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제공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암 환자분들처럼 이 면역이 약해져서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철분 보충제를 드시기에 앞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아주 신중하게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철분 보충제라도 암 환자분들께는 오히려 암세포 성장을 부추길 위험이 있으니까 고용량 섭취는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암 환자분들의 철분 섭취는 그 어떤 영양소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무작정 좋다고 먹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철분이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영양소인 건 분명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처럼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는 사실 오늘 새롭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복잡한 건강 주제일수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관점을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식단에서 얻은 철분은 대부분 큰 문제가 없지만 철분 보충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암 환우분들이나 다른 질병으로 면역이 약해지신 분들이라면 철분 보충제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 복용 여부와 용량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많이 드시는 건 절대 안 되겠죠. 예전에 실제로 만성질환성 빈혈 때문에 임의로 철분제를 복용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건 염증성 빈혈이라서 철분 부족과는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철분제를 먹어도 치료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간에 철분이 축적되어서 손상을 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각자의 몸에 맞는 건강한 철분 관리로 더욱 활기차고 든든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작은 실천이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